이야기의 시작을 하자면 제가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인데 첫 번째 마디가 이것은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로서 이제 우리가 환경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는데 무엇에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에서 재활용되지 않는 소재를 가지고 가방이나 패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 오는데 롤스로이스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그 롤스로이스 한 대에 들어가는 가죽이 의자를 만들었는데 필요한 가죽이 소 몇 마리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6마리 보다 조금 많습니다. 아, 네. 통이 크시네요. 그거보다는 조금 비슷합니다. 10마리보다 조금 많습니다. 17마리. 17마리 누구죠? 아, 네, 비슷합니다. 네. 수산시장 같네요. 16마리는 18마리 어느 거 보시죠? 네, 맞췄습니다. 제가 끝나고 16마리가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4마리가 채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가죽, 너무나 비싼 차인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차더라도 가죽은 옵션인데 거기에 소가 갖고 있는 흉터라든가 아니면 어떤 좀 점 같은 게 있으면은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구매하는 건데 아무래도 좀 거부감이 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만들다 보니까 다른 폐기물, 가죽을 만드는 것 치고는 더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쓰는 게 자동차 가죽 시트이기도 하고 또 재활용이 안 되는 게 에어백도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벨트 이 세 가지가 재활용이 안 되는데 중요한 특징은 이것은 이제 안전용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자도 그냥 의자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안전부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재활용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울 수도 없습니다. 이건 이제 또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 매립하는 폐기물이 한 해에 약 67,000톤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문제점을 교통사고나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매연이 주로 많이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상 해결이 돼요. 전기나 수소차 등을 통해서 점점 개선이 되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운전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가 점점 해소가 되는데 그럼에도 자동차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것은 바로 이 안전용품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어서 저희가 이것을 가장 보편적인 솔루션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대표님, 식스테일스 대표님께서 이제 아리백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ESG가 되게 많이 화두가 올 초부터 됐었는데 저도 이제 내년부터는 그 ESG의 실전 방안으로는 아리백이 가장 보편적인 대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잘 배우고 있었는데 또 좋은 설명을 해주셔서 그와 맞춰서 오늘 발표를 좀 이어가야 되겠네요. 저희가 하는 그 방법을 ESG, 지속가능한 ESG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물건을 구매할 때 친환경의 조건이 따로 있으신가요? 만약에 어떠십니까? 송 대표님은 친환경의 조건이 따로 있으신가요? 어떤 게 친환경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있을까요? 그런 거 따로 없으신가요? 리사이클 제품 이런 걸 구매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죠. 근데 사실은 다 맞는 말이고 거기에서 옳다 그르다 틀린 말은 없으니까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떤 소재 하나를 재활용했기 때문에 라고만 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친환경이 무엇냐고 대답했을 때 여러 면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었죠. 저희는 이제 패션 제품은 최종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리사이클 원단을 써요. 아니면 저희는 이제 그런 버려지는 원단을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친환경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것이 다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ESG의 환경 도달 방법은 총 이제 4단계로 준비를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재활용이라는 것을 1단계에서 환경 1단계로 활용을 했었고 80년대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2000년대가 될 텐데 이제 재활용에 대해서 업사이클링이라는 거, 어떤 소재를 분쇄하고 물리나 화학적으로 재생하지 않고 그 소재를 그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업사이클링 재활용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모어덴이 하는 건데, 이렇게 소재 하나 재활용했다고 재활용을 했다고 해서 저희는 이게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프로세스의 친환경화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그럼 얼마나 친환경이냐를 봤을 때 이것이 환경이지, 단순히 제품의 원재료를 어떤 걸 썼냐를 갖고 친환경이라고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을 공유하고 썼을 때 저는 이 이해관계자, 전체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했을 때 저는 환경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앞선에서도 아리백을 얘기하고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의 중립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구 온난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정부에서도 2050 탄소 중립을 외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중간 과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라는 말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앞선에 우리는 폐기물 중립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폐수 중립을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폐기물 중립을 할 것이며 어떻게 폐수 중립을 외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탄소 중립을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스타트업으로서 또 환경을 중시한다는 모델은 어떻게 표현해냈는지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사이클링, 소위 이제 소재를 순환하는 방법은 되게 일반적으로 보면 간단해요. 먼저 예전에는 폐차장에서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의자라든가 에어백이나 뭐 안전벨트를 수거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다 보니까 회사들에서 알아서 보내주십니다. 근데 폐차에서도 보내주시고 이제 생산될 때 나오는 이제 자투리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색상이나 패턴 그리고 소재의 특성에 따라서 세척을 하고 적정 습도에 이제 말려주고, 또 중간에 이제 냄새가 있으면 세척을 하고 없을 때는 이제 스팀으로 이제 때를 빼주고 해서 7단계를 거쳐서 총 4개월의 기간 동안에 이제 소재를 이제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또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뭐 이걸 다시 뭐 분쇄하는 일은 잘 하지는 않고요. 그 소재 그대로 이제 세척만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에너지가 저희가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물론 물이 가장 중요했고, 두 번째는 이제 전기였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것이냐인데, 보면은 물은 빗물을 받아서 저희가 쓰는데 이런 것들은 되게 흔해요. 근데 공장에서 빗물을 받아서 쓰는 곳은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빗물을 받아서 이제 가죽이나 에어백을 세척을 하는데, 세척하는 것은 빗물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폐수예요. 빗물을 갖다 썼다가 아니라 수돗물을 갖다 쓰든 어떤 물을 써도 그 폐수가 어떻게 흘러가냐가 더 중요한데, 모델의 공장은 이제 세척을 할 때 빗물을 쓰고 세척을 하고 버려지는 물은 여과해서 다시 세척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세제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이러한 물 재생 시스템을 통해서 물 발자국에 대해서 폐수에 대한 중립을 선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저희가 쓰는 게 총 20톤 정도 되더라고요, 물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약 30톤 정도 이제 물을, 오히려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나라가 우기여서 이 빗물을 갖고 이제 아이들 풀장을 만들어서, 공장은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어린이들이 이제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풀장을 만들어 놓고 공장을 편히 견학하는 이제 하나의 놀이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 기술이 2000년 후반에 개발이 됐던데, 그 어떤 공장도 이것을 해본 적은 없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나서. 그 이유가 뭐 몇 톤, 몇십 톤 해봐야 물값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여기에 들어간 비용 대비했을 때 그냥 수도비 내는 게 훨씬 싸거든요. 또 이제 이런 시설을 갖추면 또 감가상각도 이루어질 것이며, 그런 걸 했을 때 저희가 단순히 어떤 물값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이제 탄소 중립을 외칠 때, 기후 중립을 외칠 때
하나의 폐수 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가기 위해서인데 그렇습니다. 좀 갑자기 아쉬운 소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는 지금 여기 페이지가 생략돼서 제가 살짝 당황을 했는데 저희도 태양광으로 100%총 100%가 넘고 150%가 넘고 이제 월 50에서 60만 원 정도 한전에 전기를 팔 정도로 저희가 소비를 하고도 남는 전기를 한전에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 에너지는 태양광을 통해서 자가로 발전을 시키고 물은 빗물을 받아서 세척하고 폐수는 여과해서 다시 이제 세척수로 쓰고 이제 거의 버리는 물은 없고 증발되는 물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어되는 이것이 환경이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환경 효과는 물론 이제 매립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고 또 이제 전기나 물을 아낄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세제도 이제 저희가 이제 동물 소재이기 때문에 가죽 같은 경우 여기에 맞는 세제를 따로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반 기업은 환경 활동을 하거나 사회적 활동을 했을 때 그것을 홍보하고 광고를 하지만 우리 회사는 그것을 홍보나 광고를 오히려 하지 않고 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팔 때 제품 자체로 승부가 돼야지 그러한 메시지로 소구를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장기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7가지 섹터를 두고 환경과 지역사회와 장애인과 국제보호와 노인과 교육, 아동에 대해서 7가지 섹터를 두고 이곳에 해당되는 NGO들을 매달 한 군데씩 발굴해서 총 100군데를 지원하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62군데의 이제 NGO 기관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하는 것은 어떤 그린워싱, 환경적인 척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정말 환경적인 일을 하는 거, 레드워싱처럼 좀 이제 시작되겠죠. 레드 캠페인 같은 거, 애플이나 갭이나 이런 회사에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좀 우리가 되게 사회적인 마케팅을 하는 걸로 이제 취약계층을 돕는 모습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이제 다른 곳에는 알리지 않지만 도우면서 이런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페이지가 조금 페이지가 많이 순서가 바뀌었군요. 네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폐기물을 가지고 자원을 이제 순환하면서 환경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일자리를 이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또 이 제품이 판매가 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되는 이제 트리플 보tum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는 ESG를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이제 사회공헌 팀들,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 담당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기존의 ESG를 지금 하고 있는 ESG를 기존의 CSR과 대입해서 별 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던 CSR과 좀 다른 점은 우리는 항상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너무 단기적으로 봐왔어요. 지속성이 되게 없거든요. 기부, 어디 사회공헌, 음악 콘서트 열어주고 장애인들의 하트하트 재단과 협업을 통한 음악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은 지원이 끊기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ESG를 그대로 대입을 하다 보면은 E와 S와 G의 역할이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어디는 E를 강조하고 어디는 S를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는 E가 특출난 회사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회적 기업 특히나 환경을 하는 우리의 입장은 E와 S, 어디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ESG가 어떻게 순환하게 이루어지고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델 같은 경우는 트리플 보튼 라인이라는 걸 넣어서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폐기물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환경 가치를 창출하고 또 일자리를 사회적 취약계층에 제공해주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재화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제품이 판매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다를 통해서 우리는 이 ESG 고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